네, 안녕하세요. 온상공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되게 오랜만에 모이는 느낌이에요. 저희 먼저 근황 토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제가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결혼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결혼할 친구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일본 결혼식과 이제 한국 결혼식이 많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친척들을 만나는 거 아니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한국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일본 이 가족들과 친구한테 그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이 친구랑 같이 서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원상공론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네, 사무실 일 열심히 하고 했고, 그다음에 홍간지님과 열심히 또 개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번 한 달 동안 좀 출장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밌었던 출장 중에 하나가 오사카에 오랜만에 갔는데요. 한 15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사카를 이 사이에 저도 몇 번 갔는데 다 약간 그 다른 곳 교토를 가거나 아니면 오카야마, 나오시마를 가기 위한 그 갈아타는 거점으로만 역만 들렸지 오사카를 본 거는 15년 만에 봤어요. 그래서 안도상의 이제 사무실도 앞에도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가지고 그리고 스미요시도 한번 가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시간 그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2월 20일에는 저희 연구소 그 와세다 대학에서 후리아 랩에서 그 후리아상의 생일 파티를 해요. 그때가 이제 오비오지라고 졸업한 선배들과 이제 재학생들의 만남 겸 이제 교수님 생일인데 이번에가 69번째 생일이고 내년에가 이제 와세다에서 정년 퇴임하는 시기여서 재밌었던 게 자기 후임자로 새로 그 후리아 선생님의 그 1기 졸업생이 이제 와세다로 오는데 약간 왕관 그 이임식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같이 파트너로 있었던 후지 센세 파트너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끝나서 그 페어웰 파티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인상적이었던 생일 파티였습니다. 항상 1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이번에도 한 1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아주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고 왔네요. 박진감 있는 2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달은. 네. 다음으로는 외노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나? 저는 저희가 원상훈련은 언제 했죠? 저번 달 우리가 1월 중순쯤에 했던 걸로 중순쯤. 기억하는데 전 수술을 맞아. 했고요. 1월 중 두 맞아요, 번째 저 주. 수술. 진짜. 전 수술했고 그러니까 다행히 잘 끝났고 마지막에 살짝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병원 응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빼고는 다행히 잘 끝나가지고 지금 회복 기간에 있고요.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시 마취를 하고 생각보다 그 대학병원 의사랑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음,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고, 네, 후처치도 약간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잘 봐주고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은 수술이었고, 그리고 2주 그래서 병가 받고, 2주 푹 쉬고, 염증 생겨서 거기에 하루 더 병가 받고,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회복하고, 저번 주에 베를린날레 그 베를린 음. 국제영화제를 가서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베를린에 이제 다른 걸로 가려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그 베를린날레만 간 건데 베를린날레가 너무 좋아서 그 같이 간 친구들이랑 이제 매년 오자 몰랐거든요. 1년마다 베를린에서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지 저는 칸 영화제만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파묘를 보고 사실 홍상수도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홍상수 영화도 보고 싶고 범죄도시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다른 독일 영화도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건 못 보고 내년으로 기약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아무 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티켓을 먼저 사, 예, 홈페이지로 예약을 해야 돼요. 그 또 예약은 또 약간 수강 신청하듯이 어, 전쟁이더라고요. 바로 파묘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3분 만에 다 매진되고 그래서 진짜 서버 시간 켜놓고
회사에서 어. 수강 신청하는 자세로 10시간 기다렸다가 가고 클릭해서 해서 그랬고 또 좌석이 선착순이어가지고 저희는 음. 시간에 딱 맞게 들어가서 거의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뭐 파묘 그런 게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원데이 패스처럼 하루 그런 건 티켓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 하나의 영화를 다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해야 돼. 네, 그런 네,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이번 주 24일이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날 텐데 재밌었고 신기했던 거는 영화관에서 팝콘이 안 팔더라고. 그 음. 베를린알레는 팝콘을 팔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리가 맥주는 나서 그런 것 팔아? 같아요. 음. 근데 프레첼은 팔거든요. 어. 어, 프레첼은 팔고 팝콘을 안 파는 그런 거 좀 신기했고 생각난 건데 저도 7월에 독일에서 시창 결혼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어.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야, 교회에서 한다고 했었나? 아니요, 그 옛 시청사에서 합니다. 짧게 시청사에서? 옛 시청사 하노버 중심에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서 이제 또 관청 가서 등록하고 인터뷰하고 또 그 등록해주는 사람이 그 한국에 있는 결혼법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이제 한국은 이런 게 있다 이런데 독일은 삼촌과도 결혼이 가능하대요. 근데 음. 한국 법은 육촌까지 결혼 금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 설명해주고 재밌었어요. 그런 것도 좀 사촌이 신기했고 아니라 그래서 6촌까지예요? 그럼 그러니까 8촌부터 가는 거? 아니요, 한국은 육촌까지 결혼이 불가능하니까 7촌, 8촌부터 결혼이 가능한 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독일은 삼촌이랑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와. 어.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이상했고 음. 사실 그러면 삼촌이랑 사촌부터 네, 결혼, 결혼 사촌도 결혼이 가능한 사촌을 거죠. 하늘 음. 에 가까운 거잖아. 음, 사촌도 그니까. 네. 결혼. 네. 어, 약간 너무 여기는 개인주의자료가 뭐 잘 만날 일이 없나 할때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었고 그게 그러네. 그 예전에 그랬고 그거 아니었었어요? 그 약간 그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 약간 그 피를 약간 이렇게 근친에서 왕족, 피를 그치는 왕족들끼리 그런 걸 약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독일은 보통은 여자의 성을 남자 쪽으로 바꾸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희 성으로 오는 그래서 같은 박씨가 되는 오, 걸로. 진짜? 아, 오, 예, 되게 진짜? 재밌다. 예, 예. 나는 내 성을 버릴 수 없다. 어. 내 성은 소중하다 이러면서 박씨 가문을 버릴 수 없다 해서 성을 남편이 바꾸는 거가 약간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도 예, 보통 결혼하면은 그 음. 어느 쪽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일본도 성을 바꾸잖아. 바꾸죠. 어, 근데 우리는 그냥 각자 성 지키기로 했는데, 예, 음. 일반적으로는 바꾸죠. 재밌다,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은 왜 미스터 누구, 미세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라스트 네임을 거기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것만으로 그 뭐 미세스 인, 미스 힌 그러면 이인 씨의 부부고 그 가족이라는 게 바로 이게 네. 되더라고. 음. 근데 이제 우리 그래서 재밌는 와이프도 게, 저도 음, 한국어 학원 가르치는 학생분들, 음. 결혼하신 분들 오시면 다들 본인 진짜 이름 불러달라고 하긴 해요. 결혼했었어도 뭔가 그 음, 향수가 있나 봐. 음. 예. 그치. 그럼 근데 재밌는 거.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일본은 그럼 성으로 보통 부르는 문화예요? 보통 성으로 부르는 문화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 친한 친구 아닌 이상. 아, 외국도 음. 요즘에야 많이 그렇지. 원래는 그 공식적으로 누구 부를 때 뭐 학장님이나 누구 부를 때는 원래는 라스트 네임 부르는 게 맞아요. 그쵸. 가장 예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독일도 그렇긴 음, 음. 한데 음. 학원에서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갖고 음. 좀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잔디 오빠는 어떻게 지냈나? 저는 최근까지 조금 약간 이제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 용산구는 시작할 때부터 쭉 해왔던 그 논현동 근린생활시설 프로젝트가 거의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요 몇 주 동안은 이제 슬슬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공사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사용 승인 접수를 할 거고 구청에 그러면 이제 특검이라고 건축사가 나와서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할 거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데 그 과정 준비 서류 작업이랑 뭐 도면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사적으로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 이제 요거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라던가 조경 공사라던가 이런 거에까지 조금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음. 건축주분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우리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 설계자로서 조금 이제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해서 음. 관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인테리어가 특이한 게 아니면 인테리어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평소에 하던 음,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른 예, 그쪽의 전문가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전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다가 코로나 때부터 많이 식고 지금은 완전 공유 오피스가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해서 거의 공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공유 오피스를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그거를 좀 접고 그런 오피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음, 우리도 어쨌든 건축주가 거기를 자기네 오피스로 쓸 예정이니까 그런 업체들을 알아봐서 했는데 확실히 조금 이제 일반화된 그냥 오피스 인테리어 느낌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조금 소규모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런 느낌도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조경이 특히 보통은 우리가 그냥 법정 조경만 하고 건축주가 조경 업체를 따로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 음, 근데 이번에는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나보고 좀 이걸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음. 했는데 이 조경이 되게 힘든 제일 쉽지 않아. 그게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건축은 뭔가를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바로바로 도면 그리고 해서 이렇게 3D를 올리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근데 음, 조경은 그게 힘들더라고. 이게 뭐 계절을 무슨 나무가 파악해야지. 이쁘고 어떤 식재가 이쁘고 이거를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심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이걸 포토샵에서 그림을 이렇게 따다가 얹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3D로 올려볼 수도 없고 소스가 일단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일지를 그냥 상상으로만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음, 음. 결국은 이제 조경 시공하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이거는 뭐 계절상 런 식재가 뭐 항상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는데 뭐 그분들끼리는 또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 한 툴이랑 방법들이 있대. 음, 음, 네, 건축 쪽에서는 그걸 잘 못하니까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평소에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던 레인지까지 이번에 좀 해보게 돼서 요 며칠 재밌게 되게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 이제 아마 음, 다음번 녹화할 때쯤 되면은 뭐 빠르면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대중에 공개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 근데 막 예전에 거기 1층에 그 유명한 카페 하나 들어간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 계획도 지금도 아직 어, 유지되고 있는 건가? 이제 거기 1층 이제 마무리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프랜차이즈 2개 정도를 컨택을 해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음, 근데 최근에 뭐 경기 안 좋아지면서 스타벅스도 원래 있던 지점도 뺀다는 소식도 좀 음, 들리고 해가지고 이게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그 근처에 많지 않고 음.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 보통 그럴 요즘, 경우 음. 미안. 아니야. 준공이 되는 타임에 맞춰서 인테리어 하는 팀도 들어와서 그걸 맞춰 아니면 준공이 된 시점 이후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거는 뭐 경우에 음, 따라 다른데 그 허가받은 도면에 인테리어까지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음, 거기에 맞춰서 설비가 돼 있었으면 준공 전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임대용으로 딱 그 최소한의 설계만 해놨다면은 음, 준공을 무조건 다 끝나고 나서 음, 공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음. 그 시점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고 그 전에 이제 설계를 해놓는 거지. 그렇게 타이밍을 음. 맞추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맞추는 거겠네.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그치? 뭐 그런 클라이언트의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 음, 범위랑 음. 레인지를 맞춰서 하는 것 같아. 음. 요즘 건축 경기는 어떤가요? 한국의 건축 어, 경기.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공사비는 계속 오른 상태에서 땅값이 이제 좀 버블이 꺼지면서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총선 때까지 일단 막아둔다는 얘기도 있고 토지주나 뭐 시행사들이 아직 욕심을 못 버리고 있는 것도 같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땅값들이 많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서 땅값들이 많이 좀 떨어져야 이제 돈 음, 약간 현금이 있는 건축주들이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그런 분위기는 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그 조경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네. 나 조경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그 플로럴 팀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음, 거 하면은 뭐 음, 센터피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스톨레이션이 뭐 그런 조경이나 플로럴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무드보드로 거의 대체를 했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음, 어떤 식자재가 들어가는지, 식재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무드보드로 만들고, 만약에 텍스처나 실루엣이 중요하면은 텍스처 같은 거 정도는 우리 막 사람 소스 이렇게 많이 따놓는 것처럼 아, PLN처럼 이제 그거 자재마다 텍스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텍스처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고 이제 음, 그거랑 무드보드랑 연결해서 표현을 하면 꽤 많이 그래도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겠다까지는 표현이 잘 되더라고. 이제 그거를 너무 음. 디테일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그렇게 하는. 약간 콜라주처럼 이렇게 음, 근데 보이게 이제 하는 건가? 그게 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건물 외부 조경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이제 나무 같은 식자재는 음, 저희가 보통 할 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갖다 음, 렌더링으로 때리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 보통 그런 때 그게 약간 문제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렌더링은 10년 뒤에 때렸는데 10년 뒤에 렌더링 그 모습대로 식자재를 구해오면은 가격이 너무 뛰니까 보통은 어, 뭐 예를 들면은 2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고 10년생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10년생을 갖다 넣으면은 그 렌더링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지는 이런데 왜 그래, 그래서 렌더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무드보드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음. 정도 버퍼를 만드는 거죠. 이게 똑같이 렌더링 맞아.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이게 결과물 음, 이거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느껴지잖아요.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미술관 할 때 이제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디자인이랑 매니징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우리는 우돌프가 피에트 우돌프 많이 참고하거든. 되게 예뻐. 진짜 예쁜 이미지의 예쁜 가든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사실상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줬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 다음 질문은 이거 관리돼요? 아니면 이거 6개월 지나서 계절이 한번 지났을 때 이게 유지가 되나요?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도 그런 전문가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 계절, 이게 유지 관리가 쉬운 건지 아니면은 그 관리가 많이 음. 필요한 부분은 한 곳에 몰아서 이제 그 가든을 만든다든지. 그 조경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건축가들이 엄청 신경을 못 쓰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보다 넓은 공간이 그리고 또 깊은 공간이 식자재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관리를 위한 그 통로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넓게 줘야 되는데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의 공간을 줘놓고 식자재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런 게 협의가 잘 돼서 된 건물들은 식자재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들 뭐 그냥 2해 지나면 그냥 휑해지는 약간 그런 거지. 음, 이태리에 왜 그 버티컬 포레스트 약간 해가지고 그 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네. 경우에도 거기는 관리를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뇨 거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프로젝트가 결국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목욕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신경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물을 이용한 휴식 공간을 하고 있거든. 아, 그래서 이제 쉽지 그것들을 않겠다. 물을 쓴다는 건 일단 건축에서 쉽지 않지. 음, 그렇죠. 근데 음, 사실 물이 가진 철학적 의미도 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도 이게 컨셉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컨셉 스터디를 9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 오, 작년 9월부터 하고 그 벌써 한 9, 10, 11, 12, 1, 4개월 정도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이트 찾아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구현할지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배운 것도 되게 많고 이거를 뭐 나라 문화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요소더라고. 이제 음.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거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설날에 뭔가 한 것 같지만요. 인스타가 아주 불이 났던데. 어, 설날에 필요한 뭔가 이 거야. 친구가 하더라고. 뭔가를 했어. 아, 용가랑 같이. 그거는 너무 정말 재미로 그냥 좀 우리가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트리거가 그걸 시작하자고 한 거예요. 트리거는 사실은 이게 좀 이것만 사실 하면 한 섹션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같이 사무실에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꽃 선물을 받았는데 조화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어쨌든 꽃이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게 아무런 용도가 없는 상품이잖아. 근데 정말 감정만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매개체처럼 존재하는 애라서
좀 다른 제품이랑은 다르게 읽히더라고. 음, 근데 이제 그 조화 선물을 받고 그걸 이제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실패를 한 거야. 이게 뭔가 그 일본에서 하는 꽃꽂이 방식 중에 이케바나인가? 음,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음, 침봉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음, 꽃을 꽂는 음. 꽃꽂이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화를 선물 받아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지. 사실은 꽃은 기분 좋으려고 주는 선물인데 그걸 받고 화를 내고 있으니 이 그 꽃이 너무 안쓰러운 거지. 너무 한쪽에 내팽겨 쳐져 있는 그 아이가. 그래서 이게 다른 상품이면 쓸모라도 있잖아. 약간의 나의 취향과 음, 맞지 않은 약간의 쓸모라도 있는데 우리가 이 무형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안 보이는 거잖아. 좋아하는 마음도 안 보이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텐저블한 만져지는 걸로 보여주려고 그거를 사서 이렇게 주는 게 좀 음. 재밌는 요소로 보였었어.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물건을 팔았죠? 네. 판 그래서 거죠? 네. 그러면 감정을 주되 쓸모도 음, 있게 만들자라는 걸로 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 꽃은 전혀 쓸모가 없는 상품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쓸모 있는 걸로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 꽃이라는 게 예전에 무슨 브랜드 미팅을 갔었는데 이제 어떤 호텔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게 이제 꽃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피드백이 많이 왔던 게 사람들이 이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버리는 게. 받을 땐 기분 좋지만 시드는 걸 또 봐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그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나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 꽃을 줄 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꽃의 대체제를 만들자 해서 쉽게 얘기하면 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선물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때 그 상품이 됐던 거지. 어디서 파셨어요? 감각이 다르더라고. 그거는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에 사실 이번에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고 그게 일주일 안에 아이디어가 나오고부터 판매까지 일주일 안에 끝난 거거든 그냥 단기로 이렇게 후루룩 해보려고 한 거였어가지고 근데 설이 한국에서는 과일 선물하는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봤더니 과일 바구니 디자인들이 다 너무 비슷비슷하고 사실 이거를 더 사실 어떤 면에서 선물이라는 게 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를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한 건데 마침 이제 설이 꼈으니까 아 이전에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그냥 일주일 만에 후다다닥 한번 해 와, 수익성은 괜찮았어? 설날 타겟으로 했을, 뭐, 어, 괜찮았어. 뭐, 오, 어떻게 야, 괜찮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이번에는 음, 거의 그냥 MVP 모델 한번 만들어 보자. 음, 아, 시장 반응이 이런 상품을, 기존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음, 나중에 진짜 잘 된다고 했을 때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팀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어쨌든 숫자적인 지표가 필요하자. 숫자가 음,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 단계 정도로 설계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야지. 확실히 재밌다. 뭔가 음, 건축은 이게 기니까, 건축 음, 하나를 만들고 뭐 인테리어 하나를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런 게 안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일주일 만에 다다다닥 해가지고 뭔가 판매하고 하는 게, 음. 어, 아, 확실히 나도 처음 해보는 결과물도 거고 안 해본 음, 거고 그냥 원래 하던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본 거여서 음, 재밌긴 했지. 그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얘기인데 음. 료코야 나 저기 인스타 팔로우 요청 좀 받아줘. 이거 공개라서 이, 요청 안 이거는 받아도 되는데? 살려놓는다. 이건 살려놓을 너 거야. 이건 처음 살려놓을 만났을 때 신청했는데 아직도 요청. 아니, 나 인스타 뭐지, 공개라서 요청 그런 거 없을 건데? 아 그거 어디서 보는 거야? 나도 좀 보자. 궁금하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살 어, 수 있어. 아니요, 이제, 어디요? 어. 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없어. 아, 지금은 이제 품절 상태로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5월 달에 아, 출시를 하는 목표로 지금은 좀 반응 어버이날 뭐 맞아. 그쪽으로. 어버이날 신기하다. 선물용으로 저도, 좋다. 하는 거니까. 어, 5월에 선물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써야지. 재밌었던 건 이 상품에 대한 결과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반응들이 음, 어디서 같이 협업을 하자던가 이제 그런 음, 반응들을 좀 얻었던 게 있어서 그게 음. 제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홍간지님 어떻게 한 달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네, 네. 근황 토크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요번 달 엄청 바빴고요. 그 건쟁이님하고 같이 회사를 하나 해서 조그맣게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엄청 많이 배웠어요. 변호사하고도 만나고 회계사님하고도 만나고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게 이게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니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한 번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미래까지 이게 쭉 연결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중압감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했는데 아, 그리고 어, 홍간지님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일하면 폰트 하나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회사로 따지면 그런 힘들었다, 템플릿들이 피곤했다. 힘드셨나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 계약서 엄청 예뻐요.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정말 음. 그 예뻐. 그런 보통 전에 회사에서 몰래 갖고 나와서 막 수정해서 쓴다거나 그러는데 좀 그런 걸 안 하고 싶어서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드디어 첫 계약을 했습니다. 야, 와,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코프이 많이 줄고 했지만 그래도 첫 프로젝트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모든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죠. 네, 클라이언트 분이 저희를 믿고 정말 큰 돈을 주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첫 프로젝트 막상 이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그 첫 계약금을 또 받으니까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음.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조그맣게 일해서 받을 때와는 또 다르게 그래서 그 처음 받은 그 체크는 지금 액자에 이렇게 넣어놓으려고 음. 준비 중이고요. 미국은 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첫 체크 뭐 이런 거는 또 약간 기념적으로 해놓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살짝 음, 불안했었거든요. 아니, 계약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있었다가 아침에 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 건쟁아, 계약됐다 해서, 와, 네. 예. 그렇게 네. 됐었죠. 그래서 건쟁이님이 전역형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 반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서 계약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예. 계약을 했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 조그맣게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서 요번 한 달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 한 달도 그걸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달 동안 참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황 토크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한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코가 준비해 왔는데요. 모두들 일주일 동안 기다려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